책해구 초교 켈케골의 종교사상 H.V. 마틴 지음 홍동근 옮김 성암문화사 1960년 본명보다는 로자라는 인터넷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서평과 이현우 씨는 책 강의를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몇 해 전 나는 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2달 동안 일정으로 변신으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가 쓴 여러 작품을 다루는 특강이었다. 로자는 소문대로 강의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수업을 이어나갔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연상됐다. 바르트는 강의할 때 워낙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 직접 작성한 강의 노트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단행본으로 출판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처럼 로자의 강의는 매우 건조한 면이 있었으나 한편으론 완벽한 건축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로자와 함께 한 번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다. 다른 수강생 몇 명과 함께였지만 나는 그때 조금의 빈틈도 없을 것만 같던 로자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 밥을 먹던 중 한 사람이 로자에게 평소에 책을 얼마나 사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다. 얼마나 읽느냐가 아닌 얼마나 사느냐라는 것. 로자는 책을 읽고 쓰는 게 직업이니 당연히 많이 산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집에 분명히 있는 책인 걸 아는데도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집 어딘가에 책이 있다고 기억으로는 확신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더 우스운 경우입니다. 책을 갖고 있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워낙 꺼내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차라리 그 책을 다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책값이 저렴하다는 단서가 있어야겠지요. 집에 책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제법 쌓여 있는 모양이다. 바닥은 물론이고 책상 위 의자에도 책을 쌓아서 앉을 자리조차 없이 해놓고 사는 사람을 여럿 봤다. 로자도 그와 다르지 않으리라. 그 속 어딘가에 작은 책 한 권이 들어있다면 책을 꺼내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그 모든 책더미를 드러내는 수고로움을 겪기보다 10,000원 정도 돈을 쓰는 게 더 나은 거라는 이야기다.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인 수강생들은 떠들썩하게 웃었다. 모든 일에 철두철미할 것 같은 로자에게 그런 느슨한 구석이 있을 줄이야. 책이 가득 쌓인 무더기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리에 손을 짚고 서 있는 로자라니. 그가 강의 때 자주 쓰는 말처럼 난센스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나도 웃었다. 하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강의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이해가 됐다. 집에 책을 켜켜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면 로자의 말이 결코 난센스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웃을 수 없었다. 일하고 있는 헌책방에 책이 많아지면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책을 여러 날 동안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내가 관리하는 책이니 다른 사람에게 대신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 책을 내가 못 찾으면 누가 또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런 일을 주인 대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묘한 사건을 들고 나를 찾아온 CC를 만나고 난 뒤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일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벼운 원피스 차림으로 책방에 방문한 CC는 알 수 없는 책을 찾아달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책은 책이되 무슨 책인지 알지 못하는 책이라는 거다. 책을 찾으며 곤란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역대급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로자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이건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문제다.
무슨 책을 찾는지 모른다면 더 근본적인 물음, 즉 왜 책을 찾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찾으시는 책에 아무런 단서가 없나요? 책 제목이나 저자, 출판사, 아니면 표지 디자인이라도. 제가 에드거 케이시 같은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해야 모든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게 보여줬다. 침대에 기대어 있는 한 노인을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길이는 30초 정도로 길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잘 봐주세요. 하면서 CC는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책, 캐, 구, 초교, 책, 캐, 구, 초교. 영상 속 노인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다. 노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CC는 노인이 말하는 게 책 제목이라고 했다. 그 책을 찾아달라는 거다. 나는 몸을 한껏 구부려 영상을 두세 번 더 돌려본 다음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게 책 제목이 맞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책 제목이 맞을 거라고 확신해요. 매번 이렇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나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책을 가져다 드렸거든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보통은 어머니가 가시지만요. 영상 속 노인은 CC의 할아버지로 치매 진단을 받아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처음 2, 3년 정도는 증상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원하는 책 제목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노인은 늘 책을 원했고 읽지는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몸 상태가 한결 편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평생 교육자로 사셨어요.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죠. 책을 많이 수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밝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를 보면 붙잡아 놓고 늘 책 얘기만 하시니까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가면 일부러 할아버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찾으시는 이 책이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을 뵈러 온 거예요. 무슨 책이든 다 찾아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 걸까?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들고 말에 말이 붙어 결국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있다면 단박에 못하겠다고 거절하기도 어렵다. 나는 되도록 완곡하게 돌려 말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정말 모르겠는걸요. 영상을 몇 번이나 봐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게다가 알 수도 없는 책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톰 크루즈라도 못할 거예요. 아참, 제가 말을 아직 안 했군요. 책이 어디 있는지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책은 언제나 할아버지 서재에 있거든요. 거기서 찾으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이럴 수가. 이런 식이라면 거절할 빌미도 없다. 하지만 책이 있는 곳을 안다면 직접 찾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왜 나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서재의 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재에 있는 책은 대략 2만 권 이상. CG는 그 많은 책을 다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서재의 주인이 건강했던 때는 책 제목과 함께 그 책이 있는 위치까지도 알려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수수께끼다.
2만 권 속에 숨어있는 한 권이라니. 2만 권. 그 정도면 우리 헌책방에 진열해 놓은 판매용 책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책 제목만 안다면 어쨌든 시작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영상을 다시 몇 번이고 돌려봤다.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은 채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책, 개, 구, 초교. 영상 속 노인은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 우선 첫 번째 음절은 명확히 책이라는 단어로 들리는군요. 나는 CC를 보며 말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면 첫 음절이 책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부가 하나의 책 제목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작가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조금이라도 발음이 비슷한 책과 작가 이름을 마구 늘어놓았다. 첫 음절이 키읔, 치읓, 티귿과 같은 거센 소리 자음으로 시작되기에 채만식, 카프카, 타고르 같은 작가의 책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작가 이름 10여 명, 책은 20권 정도를 추렸다. 할아버지가 찾는 책이 이것들 중에 있길 기대하면서 CC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CC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아쉽게도 우리가 고른 책은 모두 예상을 빗나갔다. 서재에서 찾은 20여 권의 책을 CC의 어머니가 모두 들고 병원을 찾았으나 할아버지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이번엔 내가 서재에 직접 가서 책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2만 권의 장서가 있는 개인 서재는 어떤 느낌일지 일단 궁금했다. 책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멋진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나는 CC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갔다. 노인의 서재는 성북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말끔하게 정비된 정원이 먼저 내 눈을 사로잡았다. CC는 현관 앞에 나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부가 넓어서 또 한 번 놀랐다. 거실과 식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도 꽤 커서 내겐 마치 고급 식당처럼 보였다. 서재는 거실에서 한쪽으로 나 있는 복도를 따라가니 건물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었다. CC는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옆으로 조금 비켜섰다. 서재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나는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다. 개인 서재라고 하면 작은 방 하나에 책이 가득 찬 모양 정도로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의 서재는 그 이상이었다. 이곳은 책을 보관하기 위해 따로 방을 설계한 게 분명했다. 내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리고 있으니 CC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이 방 하나만 서재였어요. CC는 묵직해 보이는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여기에 책을 가득 올려놓고 공부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점점 책이 많아져서 보다시피 옆에 있던 방의 벽을 허물고 공간을 늘려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도 서재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 3개가 연결된 재미있는 구조가 됐죠. CC의 말대로 첫 번째 방에는 커다란 책상과 길이 잘 든 가죽 의자가 있고 거기서 이어진 다른 쪽 공간에는 온전히 책만 가득했다. 책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누군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에 오지 못한 것도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청소는 계속하고 있지만 책은 일절 건드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실 때는 거의 매일 서재에 계셨거든요.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둘러봐야지요. 어르신께서 직접 책 정리를 하셨다면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겁니다. C씨는 그럼 천천히 보시고 마치면 제가 다시 서재로 올게요. 라고 한 뒤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다. 두꺼운 문을 닫으니 서재는 마치 라디오 부스처럼 고요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솔직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 C씨는 책이 2만 권 정도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방 하나에 좋게 10,000권은 되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방은 소파와 책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책이 적어 보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에는 도서관처럼 레일이 설치된 책장이 있으니 세 방을 합친 전체 공간엔 어림잡아 3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는 셈이다. 천천히 책장을 살피며 한 사람이 평생에 모은 책을 눈에 담았다. 과연 노인은 무슨 책을 찾고 싶은 걸까? 어쩌면 그 책은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싶은 책일 수도 있다. 영상 속 노인의 눈빛에서 나는 그걸 느꼈다.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끼는 책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게 전해졌다. 그건 나의 오해이며 과도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거대한 장서들을 마주하면서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한 노인의 인생을 경험하는 듯한 감동을 전해받았다. 서재를 둘러본 뒤 그 방에 나름의 규칙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기준 없이 책을 배치한 것 같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정도로 서재가 깔끔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책을 쌓아둔 서재는 청소를 잘해도 창고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 각 방은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갖고 있다. 책상이 놓인 첫 번째 방에는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과 원서, 평론들이 한쪽에 몰려 있었다. 사르트르와 까미도 첫 번째 방에 있었다. 나는 이 방의 주제를 부조리로 정했다. 두 번째 방에는 여러 판본으로 수집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케베도의 작품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돈키호테는 꽤 오래된 가죽 장정 고서가 몇 권 보였다. 젊은 시절 외국을 여행하며 수집한 것이리라. 우리나라에서 펴낸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도 거의 전부 갖추고 있는 듯 했다. 이 방의 주제는 유머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과 비교하면 비교적 현대 작품들이 많았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의 독일어판 전집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보였다. 오의 겐잡으로 일본어판 전집도 있었다. 나는 이 방을 아이러니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이렇게 각 방의 주제를 정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봤던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책, 개, 구, 초, 교. 과연 그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 대체 어떤 책을 그리도 간절히 찾는 걸까? 몇 시간 동안 서재를 살핀 나는 갑자기 피곤해져서 첫 번째 방에 놓인 가죽 의자에 앉았다. 너무 편해서 앉자마자 잠이 들 것만 같았다. 책상도 고급 자재를 써서 만들었는지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귓가에 계속해서 노인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대로 눈을 감으니 노인이 지금 이 방에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20-3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나는 책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생각한 게 맞기를 바라면서
아니 틀리더라도 내 감정이 노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켈케골의 종교사상이라. 재밌는 제목이네요. 책을 받아든 CC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래된 책이라서요. 지금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표기합니다. 위대한 종교학자인데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의 평전입니다. 켈케골, 키에르케고르. 과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려던 책 제목 같기도 하네요. 내일 병원에 가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갑갑한 서재 둘러보시느라 고생하셨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렇게 멋진 서재를 구경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후 늦게 CC에게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책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CC의 목소리는 꽤 밝게 느껴졌다. 책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말로는 다르책을 보여드렸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셨다고 했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분이 즐거워졌다.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남았다. 혹시 이번에는 C님께서 직접 책을 가져다 드린 건가요? 네, 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직접 책을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런데 왜 꼭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유가 있긴 있었죠. 그보다 책을 보여드렸더니 어르신께서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웃으시면서 한참이나 제 손을 꼭 붙들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니 어쩌면 제가 생각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두 번째 경우가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더 커지네요. CC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금 진지한 목소리가 되어서 내게 물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라니요? 첫 번째는 어르신께서 찾으시는 책이 정확히 켈케골의 종교사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일 뿐이지만요.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게 작가 이름이나 책 제목이 아닌 경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작가도 책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최고은님, 그러니까 어르신의 손녀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이름을요? 서재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아끼는 것은 책이 아니라 하나뿐인 손녀딸 최고은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CC는 또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괜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다. 그저 책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적당히 즐겁게 이번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 후 CC는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저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종교에도 꽤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거든요.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보고 반가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찾아뵌 거니까요. 할아버지의 진심은 잘 모르지만 앞으론 좀 더 자주 인사드리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한 서재를 넋놓고 바라보는 내 모습이 문득 떠올라 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생의 흔적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서재였다. 그리고 한 노인이 종교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긴 손녀의 모습도 여전히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아름다운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찬 서재와 바꿀 만큼 소중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일까.
그러고 보니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찾은 곳도 내가 아이러니의 방이라고 이름 붙였던 곳에 있는 책장 구석 즈음이다. 모든 책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하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책을 쓴 사람의 갖가지 인생 이야기가 거기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